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활체육 이벤트인 탁구 백단 대전이 어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선수단 등 700명의 단체 방문객이 춘천을 찾았는데 사드 사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중국 관광객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여 명 중국인들이 춘천 봄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활체육 행사인 탁구 백단 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중국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저우 이찬도 이번 대회에 참석해 강원도 탁구 동호인과 친선전을 벌였습니다. 上午我们就跟韩国的团体我们在一起比赛，我们在一起比赛的感觉非常好。打完比赛我们又一起合影留念，我们又在一起研究讨论了一下乒乓球今后要怎么能发展得更好。 중국 선수단과 가족들은 춘천과 강릉, 남이섬 등을 2박 3일 동안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사드 갈등 뒤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 방문단이 한국을 찾은 겁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산불 정책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就因为江原道成功地举办了世界冬奥会，而且我们看到了它的美丽的风景，所以说决定在此进行。 강원도는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모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 방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열림으로써 앞으로 문화 또는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단체 관광의 문화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 문화 교류 확대가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멀어졌던 중국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회는 대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대학 평의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평의원회가 아직 없거나 있어도 교수 중심으로 편중이 심해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평의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교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이 바뀌면서 사립대에만 있던 대학 평의원회 설치가 국공립대로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1년이 다 돼가지만 강릉 원주대에는 평의원회가 없어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그리고 학과 구조조정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같이 평의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빨리 해결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평의원회 설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늦어졌고 올해 안에 대학평의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이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연말까지는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정 구성원 비율은 최대 50%지만 강원대학교는 교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수 비율이 40% 안팎인 사립대학들도 학생 비율은 적습니다. 도내 대학평의원회 학생 비율은 강원대가 4%로 가장 낮고 한림대 9, 가톨릭관동대 15, 춘천교대 18, 한라대 23% 수준입니다.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높여야지 대학평의원회에 있는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신라 7대 왕인 일성 이사부가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80년 전의 일인데요. 이 일성왕의 천제 행차를 기념하는 행사가 태백시에서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제7대 일성왕이 태백산에 천제를 올리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말에 탄 호위무사가 앞서고 깃발을 높이 든 군사와 신하들이 뒤를 따르고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북을 울립니다. 일성왕은 고을 관원에게 태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글을 하사합니다. 가족과 같이 나와서 좋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됐고 일성왕이 여기 지나갔다는 자체가 저희가 아기가 알고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 138년 일성왕의 행차가 태백 도심에서 1880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성왕 행차는 태백시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재와 잘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게 이런 행사를 재현하는 취지입니다. 국경 1인 개천절에는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태백산 천재단에서 천재가 봉행됩니다. 학술대도 하고 또 문헌도 수집하고 전국 사진전도 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여기다 접목시키랍니다. 태백 시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제37회 태백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고 태백예술제도 오는 9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황지연못에서 전시회와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우 공급 감소로 산지 속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 된 송아지 경매가가 400만 원을 넘는 등 농가의 입식 열기 또한 아주 뜨겁습니다. 그 경매 현장에 김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는 횡성의 가축시장입니다. 추석에 맞춰 한우를 집중 출하한 축산 농업인들이 송아지 입식을 위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한우는 숫송아지 44마리를 포함한 81마리. 사려는 사람은 많고 송아지는 적다 보니 낙찰을 위한 눈치 작전도 펼쳐집니다. 먼저 경매에 왔다가 높은 시세를 썼는데도 못 사가지고 이번 경매에는 꼭 사가지고 가야 돼요. 높은 값을 주고라도. 5개월 된 숫송아지의 최고 낙찰가는 420만 원, 내정가보다 100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숫송아지 평균 가격도 325만 원으로 2달 새 4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만 원이 높습니다. 암송아지는 작년보다 4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명절 밑에 농가들이 출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식 열기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속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아지 몸값이 뛰다 보니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 입식을 늘리고 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량도 전국적으로 5.4% 증가했습니다. 한우 고기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번식 심리도 강해진 겁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의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79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높았고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기값 강세는 과거 정부의 암소 도축 장려 등의 여파로 현재 도축할 수 있는 마리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액을 넣었던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넣었던 소들이 도축되는 이제 내년 이후에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도축 마리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값 강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공립유치원과 초중 특수학교의 모든 통학 차량에 2019년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확정한 통학 차량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도내 통학 차량 681대에 운행 중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옴니뷰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또 통학 차량 시동을 끌 때 운전자가 맨 뒷좌석까지 가서 학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좌석 확인벨과 차 안에 학생이 남았을 때 학생이 이를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는 올해 말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해시에 본부 세관을 설치해달라는 강원경제인연합회의 청원에 대해 관세청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관세청은 연합회에 보낸 회신에서 2017년 말 기준 강원권의 세관 업무량이 수입은 전국의 0.03%, 수출은 0.2%에 불과하며 강원권 세관 인력도 64명으로 전국 본부 세관 평균 인력 873명에 크게 못 미쳐 강원 본부 세관 설치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다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강원 지역 세관의 업무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본부 세관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10년간 11.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26,700건으로 10년 전보다 163%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한 해 평균 4.7%와 11%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7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 88곳에서는 75살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은 오는 11일부터 예방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춘천시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2월 이전인 11월까지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2도에서 23도, 영서 지역은 22도에서 24도, 강원 산지는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내 택시의 적정 대수 운행을 위한 실제 감차 규모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운행 택시는 모두 8,025대로 적정 대수 6,705대보다 16.4%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모두 156대를 줄이기로 계획했지만 목표 대비 38.5%에 불과한 60대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인제에서는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제36회 합강문화제가 풍요 속에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주제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합강정과 인제 잔디구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나르샤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단풍으로 곱게 물든 소양강 일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산속길 걷기 행사가 오늘 13일 인제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각종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원주 문막 지역에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에어코리아와 강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원주에서는 명륜동과 중앙동을 포함해 모두 3곳의 측정소에서 대기오염 정보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축제인 토이 페스티벌과 가족 축제인 캠핑 페스티벌이 오는 6일부터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토이 페스티벌은 장난감 전시와 체험 이벤트는 물론 플리마켓과 소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캠핑 페스티벌도 6일부터 박물관 옆 글램핑장에서 열려 마술 공연과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토이 페스티벌과 캠핑 페스티벌을 온 세대가 즐기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형 축제로 키울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을 해도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가칭 한국광업공단의 자본 총계는 내년에 마이너스 1,570억 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3,553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차임금 이자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 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